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요런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자,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하나 그려보시면 분수함수죠? 분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지. 됐니?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x라는 값이 계속 커진대요. 무한대로. 그러면은 x라는 값이 계속 커질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극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지. 그지? 자, 그럼 잘 봐. 요 그래프가 x축에 닿을랑 말랑 할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은 x축, 즉 y는 0이라는 것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죠. 근데 뭐는 아니냐? 만나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 얘가 이 함수가 사실 0이 될 수는 없어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요, x값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0이 될 수는 없죠. 그죠? 0이 될 수는 없는데, 잘 봐 그러면 요 x라는 값이 계속 커져. 그러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지? 그지? 그러면은 이 값은 한없이 어디에는 가까워지냐면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라는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점근선이라고 배웠죠. 점근선. 되나요? 점근선의 뜻이 이거죠.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값의 극한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되나?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 값은 특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 수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볼게요.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간다고 치면 함수 값이 점점 이렇게 가죠. 됐나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똑같이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근데 잘 봐. 이제 요걸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라고 해볼게. 오, 새로운 표현이 나왔죠? 그럼 0 플러스는 뭐냐? 요 뒤에 플러스가 붙는다 라는 얘기는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야. 0 플러스라는 뜻은 x가 0이라는 게 있을 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0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우극하니. 즉,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다. 즉, 0의 우극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때의 x분의 1이라는 게 어디로 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0입니다. 여기가.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올 때의 함수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잖아.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방향성 잘 기억하시고요. 점점 커지니까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0 우극한일 때의 x분의 1의 값은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다 라고 하고, 얘는 발산이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예요. 그럼 0 마이너스일 때 x분의 1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0 마이너스니까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되나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되니? 그러면 그래프 봐.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함수값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긴 한데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요. 음의 무한대.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발산이죠. 특정한 값이 아니니까. 감 좀 잡히시나요? 자, 우리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x라는 값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거, 지금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에서 공부하는 건 x라는 값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요 값이 어디로 갈까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니? 요 값이 어디로 갈까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어디로 갈까를 계속 생각만 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함수의 수렴과 필기하세요.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10페이지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여백에다가.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요. 즉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a일 때도 있고, 혹은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일 때도 있어요. 이런 모양들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x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fx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확인한다. 되나요?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0 우극한 0보다 큰 쪽에서 올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 특정한 지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함수 값이 y 값이죠.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한다. 되나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 결과가, 확인한 결과가 특정한 값 하나에 가까워진다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면 걔는 수렴
한다고 얘기하고 수렴한다의 뜻은 뭐가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반대로 어떤 한없이 커지는 상태, 즉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때 이걸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하고, 얘는 극한값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스텝이야. 근데 여기서 좀 더 갈게요, 이제. 근데 그래프의 개형을 맨날 그리는 게 귀찮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맨날 그리는 게 어때? 귀찮아. 하기가 싫어.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어차피 수2잖아요. 수2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라는 것은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1, 2, 3, 4차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인데 여기에 주어진 fx라는 함수, 요 함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그럼 그때의 극한값은 그냥 뭐랑 똑같냐? fa랑 같다라고 처리하면 된다. 됐니? 즉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2차죠. 그죠? 2차 함수니까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입니다. 오,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뭐 대입해라? 2를 대입해라. 그럼 2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뭐냐? 3이죠. 여기다 2 대입하고 아니죠. 미안해.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쏘리. 마이너스 1이죠.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그러면 이 값이 그냥 뭐다? 극한값이 된다. 다항함수일 땐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알겠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페이지 보면 우극한, 좌극한이 나와 있죠.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별표 3개 치세요. 11페이지에. 자, 우극한, 좌극한에 별표 3개 치시고 책 먼저 정리할게요. 갑니다. 우극한이라는 거 설명했죠. x가 a 밑줄.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밑줄.
그리고 크면서의 동그라미. 자, 어디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A라는 쪽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우극한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좌극한 갑니다. 좌극한. x가 a보다, 거기도 밑줄, x가 a보다 작으면서의 동그라미.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걔를 뭐라 한다? 좌극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밑에 참고 보세요. 참고에 이렇게 나와 있죠. x 화살표 a 플러스면 얘를 뭐라고 한다?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xa 마이너스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a 플러스가 우극한이고 a 마이너스가 좌극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극한값 존재 조건이죠. 별표 3개. 자, 그 괄호 3번에서 이제 확인할 건 뭐냐면, 괄호 3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다항함수라든가 분수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구간 안에서, 어떤 구간 안에서 끊어진 형태의 함수들의 극한값을 하겠다는 거야. 끊어진 모양의 함수.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여기 뜨드드득 해가지고 여기가 2래. 2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려진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3이래.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어본 거죠. 자, 이런 그림에서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뭡니까? 즉,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야. 그럼 잘 봐. 2라는 지점이 여긴데 우리가 분명히 배운 바에 따르면 2로 가까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작은 쪽에서 오는 거. 두 번째가 뭐냐? 큰 쪽에서 오는 거.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네. 그러면은 작은 쪽에서 오는 거를 다다다다다다다닥 딱 샥 샥 샥 이렇게 가요. 그럼 어디로 가까워져? 여기로 가까워지죠. 근데 큰 쪽에서 오는 걸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이쪽으로 가네? 그럼 여기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얘의 극한값은 1 아니면 3이다. 이렇게 써야 되네.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아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잘 봐. 리미트. 자, 좌극한부터 쓸게요. 좌극한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x를 봤더니,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잘 봐. 우극한이죠. 잘 봐. 우극한. 우극한이 리미트 x가 2 플러스인데 fx가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3에 가까워져. 그럼 잘 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어때? 다르지. 그지? 다르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 경우에도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퀄 뭐야? 발산이에요. 자, 발산에 대한 개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정리.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는 함수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자, 따라서 책 보세요. 책 보세요. 갑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면 x는 a에서의 밑줄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은 l과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밑에 주의 봐봐. 주의.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끊어.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라는 거죠. 강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얘들아 여기 봐봐. 문제에서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막 뭐뭐뭐 하다가 이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어쩌고 저쩌고 구해봐라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지게 만들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게 문제 해석을 한 거야. 다시 뭐뭐뭐뭐의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무슨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게 만드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그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되나요?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박스부터 볼게. 함수값 fa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대요.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대요? 다를 수도 있대요. 즉 거기다 써놔. 극한값이라는 것과 함수값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극한값이 이거라고 해서 함수값이 무조건 이게 돼야 된다. 그런 건 없어. 반대로 함수값이 이거 뭐 a라고 해서 극한값도 무조건 a가 돼야 된다. 그런 건 없다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할 건데 이런 건 있어. 반드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는 경우는 있어. 반드시. 극한값과 함수값이 반드시 같아져야 되는 경우는 있다고. 그게 언제냐? 그게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될 때요. 다음 단어에서 배운 연속이 돼야 돼. 그때는 반드시 같아야 돼.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극한이라는 개념에서는 얘와 얘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별개의 문제예요. 알겠나요? 별개라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요 값이 2고
요 값은 3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래요. 그럼 봅시다. 잘 봐. 이 함수가 fx거든. 요 함수 fx에 대해서 잘 봐. 왼쪽에서 오는 극한값 비교해보면 하나, 둘, 셋, 넷 가까워지죠. 1로 가까워지네. 그치?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잘 봐. 좌극한값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좌극한값이요. 2요. 2에 가까워지죠? 요 숫자에 가까워지죠? y값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 볼게요. 우극한은요.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큰 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네. 그럼 얘도 얼마야? 2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근데 잘 봐. 선생님 빵꾸가 뚫려 있는데요?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빵꾸가 뚫려 있는 거예요. 빵꾸가. 상관없어요. 근데 함수값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함수값은 빵꾸가 뚫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어디야? 여기네. 그럼 뭐야? 3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입니다. 그게 얼마야? 2예요. 이거 무슨 값? 극한값이요. 근데 함수값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이 경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다른 경우야 그냥. 다르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존재한다고. 극한값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은 극한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나?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이게 어떤 딱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자,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범계역에서 자, 범계역에 맛있는 데 뭐 있냐? 범계역에 맛있는 데 뭐 있냐? 뭐 니뽕내뽕 가자고 해보자. 자, 니뽕내뽕 가자고 했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누구누구야 니뽕내뽕에서 오전 11시까지 보자 라고 했어. 됐니? 그래서 여기서 뭐해? 만났어. 근데 여기가 망했어. 됐니? 가게가 문을 닫았어. 그래도 만났어 안 만났어 둘이? 만났을 거 아니야. 만나서 손 붙잡고 이제 밥 먹으러 갈까 해가지고 했는데 가게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게 뭐야?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가게가 문 닫은 거랑 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만나는 거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잘 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11시에 자 11시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라고 했어. 11시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한테 서로 커플이 11시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맥도날드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얘는 학원가에 있는 맥도날드 간 거고 얘는 뭐 어딨냐 맥도날드 또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겠지. 어딘가 안양 어딘가에 안양 1번가에 있는 데를 간 거야. 그럼 둘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죠. 그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야 맥도날드 하면 당연히 학원가에 있는 맥도날드지. 뭐 이러면서 싸우겠지. 날도 더운데 밖에서 전화하면서 야 이럴 거면 헤어져 그러면서. 안 그래봤어? 알겠니?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비슷하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해가지고 재호가 있고 재호가 여친이 있는데 없어 실제로. 가상의 여친이 있는데 봐봐 둘이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몇 시에 볼까 해가지고 넉넉 잡고 11시에 보자 했어. 근데 재호는 그걸 밤 11시인 줄 알고 여자친구는 오전 11시인 줄 안 거야. 미친놈이죠 얘가.
그럼 뭐가 돼요? 문제가 발생하죠. 알겠니? 오케이? 잘 봐. 만나냐 안 만나냐예요. 극한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만나냐 안 만나냐의 문제지 여기가 채워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페이지에서 말하는 게. 알겠어? 근데 여기가 채워졌는지는 중요한 거를 따져야 될 때가 생긴다고. 그게 언제냐?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연속일 때는 중요해져. 근데 지금 배우는 거에선 중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알겠죠? 극한 값이라는 것과 함수 값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나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함수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잘 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잘 못 봤을 법한 함수인데 자 여기가 x-1이고 x-1 곱하기 x-3이래. 이렇게 돼 있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 됐니? 자, 그럼 잘 봐. 이 함수는 x가 1일 때와 x가 1이 아닐 때 좀 달라요. 자, 잘 보세요. x가 1이라면 얘가 0이 되죠. 여러분,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모가 0이 될 때 함수값 존재해, 안 해? 안 해.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는 없다고. 알겠어? 근데 잘 봐. x가 1이 아니야. x가 1이 아니면 뭐가 가능하냐? 약분이 돼. 맞죠?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하면 누가 남아? x-3이 남아. 그러면 잘 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1이야. 이렇게 가는 게 x-3이야. 됐어? 근데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빵꾸가 뚫려. 됐니? 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라고. 그럼 x는 1에서 함수값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알았나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예 없어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잘 봐. 이거 좌극한이고 이거 우극한이지. 똑같은 지점으로 와, 안 와? 오지? 그럼 얘는 극한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십시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좌극한, 우극한을 왜 굳이 따로 계산해야 합니까? 별표 하나 치시고. 자, 2번 볼게요. 갑니다. 다항함수는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함이고 그 값이 서로 같으므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나 끊어. 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은 극한값이 그냥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항상 존재합니다. 다항함수는. 따라서 우리는 그 값에 대해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만, 잘 봐, 없지만 유리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가우스 함수 이런 애들 있지. 좀 특이한 함수들. 특이한 함수들은 그래프도 특이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분수함수,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이런 애들. 밑에 그래프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랑 약간 다르게 그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알겠나요?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극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3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자, 잘 봐. 여기 봐. 방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는 이렇게 잡아두면 되는데 내가 딴 거 막 책 무리해서 사지 말고 일단 기본 마플 교과서에 있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 개념 익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확인 문제 있고 변형 문제 있고 발전 문제 있는데 개념 익힘을 내가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럼 개념 익힘을 가지고 확인 변형 문제는 잘 풀어보시면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어요. 바로바로 보면서. 발전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발전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다가 잘 안 되거나 하시면 질문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내가 몇 개는 풀어줄 거야. 중요한 것들은. 알겠니? 그래서 내가 방학 때 수학 2라는 거 4주잖아요, 우리. 수학 2라는 거 공부해서 확실하게 잡으려면 마플 교과서에 있는 오늘 배운 거 개념 익힘 1번 있죠. 그럼 오늘 배운 거 확인 유제 변형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풀겠다. 이게 기본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자습하실 때, 뒤쪽에서 공부하실 때 숙제 위주로, 책에 있는 거 위주로 하시고 수업 시간에 쌤이 설명해 준 거나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자기가 수학 공부가 좀 잘 많이 안 돼 있고 내가 수학 실력이 좀 약하고 내가 수학에 아직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무리하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충분히 쫓아오세요.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전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규반 가면은 또 반복을 할 거야. 문제는 신나게 풀 거거든, 정규반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플 교과서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웬만하면 수능에 나오는 준킬러, 킬러까지 다 다뤄. 수투에서. 알겠어? 근데 몇몇 개는 내가 빼고 할 거야. 난이도에 따라서 몇몇 개는 최대한 다 할 건데 몇몇 개는 빼고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만이라도 내가 4주 동안 4주면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알겠나요? 완벽하게 하겠다.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확실하게 개념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용어나 내가 모르는 개념이나 모르는 공식이 절대 없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는요 수학이 좀 괜찮아요. 수학 좋아해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나면 이거 다 했다. 그러면 문제집 하나 사세요. 내가 수투 공부 더 하겠다. 문제집 하나 사. 알겠니? 사서 풀어. 오케이? 뭐 문제집 시너지가 됐든 마플 시너지가 됐든 아니면 센이 됐든 뭐 RPM이 됐든 니네 취향껏 하나 사서 풀어. 알겠어? 되니? 빡세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빡세게라는 것은요. 자기의 일단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목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사람은 늘 상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자, 나의 목표가 서울대 의대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전국에서 30등만 하면 돼.
알겠니? 전국에서 국영수탐 다 해서 수능 딱 해가지고 이과에서 30등만 하면 된다고. 그럼 서울대 의대를 가. 그럼 어떻게 돼?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겠지. 됐니?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딘지 일단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아웃라인 정도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집중이 잘 돼요.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서 수투 수업을 저한테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다면 최소한 요 책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이게 기본이라. 알았니? 자기가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게 좀 느려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좀 느려서 계산이나 이런 게 좀 느리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은 이 책만 확실하게 익히려고 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 책만 하고도 시간이 좀 남고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요 하면은 사라고. 사서 풀어. 알겠나요? 푸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럼 와. 알겠니? 쌤한테 오라고. 물어봐. 모르면 얘들아 물어봐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재수생 애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요새 특히 이 코로나 세대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난 정확히 그렇게 봐요.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왜? 그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그게 심해지는 거야. 학교에 가서 매일마다 학교 가서 학교에서 애들 하는 거 보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랑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집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온라인 수업 보고 줌하고 뭐하고 화면만 보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공부하는 법 자체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야. 고1 때부터. 알겠어?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많다고. 아예 공부하는 법 자체를 몰라. 공부는 하고 싶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내가 되게 성적 잘 나와서 되게 좀 부모님한테도 떳떳하고 되게 잘 보이고 싶고 뭐 내가 원하는 목표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책상에는 앉아가지고 애들 하는 것처럼 따라하고 인강 보고 뭐하고 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잘 봐. 니네가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나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애들이 자, 내 옆에 수학 30점 맞는 철수가 있어. 그럼 얘가 수학 공부하는 걸 보고 배우겠냐? 아니겠지. 내가 60점인데. 누굴 보고 배우겠어? 반에서 90점, 100점 맞는 애들 보고 배우겠지. 근데 잘 봐. 여러분이 공부를 배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점수가 지금 60점이야. 60점 받는 친구가 30점 받는 친구 보면서 이 친구 공부하는 걸 따라해야겠군. 이런 사람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뭘 하냐? 위에 있는 애들, 나보다 성적 좋은 애들, 90점, 100점 받는 애들 보고 따라하겠지. 근데 니네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배워. 잘 생각해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공부하는 걸 보고 인강 이거 보는구나.
따라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지금의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 법을 알고 내가 공부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거고 내가 이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가 완벽하게 플레인 짜여져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성적은 올리고 싶고 내가 공부는 잘하고 싶고 수학 더 잘하고 싶고 국어도 더 잘하고 싶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하려는 의지는 충만한데.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지. 알겠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정해주는 거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단계별로 쫙 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일단은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기본부터 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내가 더 공부해서 문제집 좀 더 풀고 하겠다? 사서 풀어. 알았니? 오케이? 여러분은요, 저한테 수학을 배우러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2학년, 2학기, 3학년 올라갔을 때까지 공부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공부하는 법. 알겠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잘 생각해봐. 학교에서 뭘 가르쳐줬나? 녹화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말을 했네? 아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 학교에서 뭘 가르쳐줬나? 뭐라도 학교에서 가야 얼굴 맞대고 서로 얘기하고 눈빛 교환하면서 얘기를 해야 내 마음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답답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맨날 온라인만 하고 얼마나 그러면 답답하죠. 저는 여러분의 진위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니네가 아침에 9시까지 와서 어쨌든 꾸역꾸역 와서 오늘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왔든 아니면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왔든 아니면 남들이 공부하니까 그냥 왔든 어쨌든 간에 공부하겠다고 모였으니까 공부하는 법을 배워가라고. 알겠나요?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